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줄여야 하는 세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법, 즉 이 호르몬 세 가지가 많이 나와서는 절대 근육 늘리기에 성공할 수 없으니까 잘 이 호르몬을 조절하자. 물론 모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나와야 되는 호르몬이 있지만, 현대인의 질병의 양상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현대 문명의 폐해 때문에 이 호르몬의 조절 기능 자체가 균형을 잃은 부분이 많습니다. 호르몬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질병이 생기고 노화가 촉진됩니다. 과연 이 세 가지 호르몬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호르몬을 효율적으로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원상으로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 우리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근육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근육을 늘려주는 호르몬, 우리 구독자분들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먼저 맞습니다. 성호르몬 있죠. 우리가 갱년기가 지나면서부터 근육이 빠지는 가장 큰 이유, 노년기에 근감소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갱년기를 지나면서 성호르몬이 이렇게 급전직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에게서 그 영향이 더 많이 나타나죠. 두 번째 또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과 혈관을 지켜주는 방어 호르몬인데,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근육 생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있죠. 근육의 성장, 근육의 퀄리티, 질을 자원돼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성장 호르몬이고, 어떻게 보면 갱년기가 지나면서 우리가 중년 이후에 성호르몬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어떤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보이지만,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그 호르몬들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개인차가 있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 호르몬이죠. 우리 근육은 어떻게 보면 혈관과 혈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깨끗하고 잘 이렇게 유지가 되면 근육도 잘 생성이 되고 근육의 피로 잘 풀어집니다. 이때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멜라토닌이죠. 비타민 D, 성호르몬, 성장호르몬, 멜라토닌이 근육을 키워주는, 근육을 늘려주는 호르몬이라고 한다면, 근육을 줄이는 호르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착안하게 됐냐면, 아무리 식이요법을 잘하고 운동을 많이 해도 쉽사리 근육을 잘 늘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육이 늘지 않고 저근육 상태에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 진료를 해보면 근육을 줄이는 호르몬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고, 그 호르몬의 어떤 기능 이상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줄이는 호르몬을 잘 줄여야, 근육을 줄이는 호르몬이 다이어트 해야 근육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호르몬, 바로 그렐린과 렙틴 저항성에 빠진 렙틴의 저항성입니다. 자, 그렐린과 렙틴은 우리 몸의 어떤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죠. 우리가 배가 고픈 것을 유발해서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게 바로 그렐린이라고 한다면, 음식을 적절히 먹었을 때 포만감을 느껴서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게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렙틴입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어 있으신 분들을 잘 살펴보면 그렐린이 필요 이상으로 오버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가반응, 가행으로 분비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폭식이나 가식을 하게 되고, 특히 탄수화물 음식들을 먹으면서 당뇨나 비만에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렐린은 규칙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데, 이것도 인슐린 저항성처럼 렙틴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렙틴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비만 환자들을 이제 새로 치료하는 약제로서 렙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삐쭉하게 올라가 있는 게 그렐린입니다. 자, 보시면 하루에 3번, 아침 식사 전에, 점심 식사 전에, 저녁 식사 전에, 그리고 특이한 것은 또 밤에 한 번 더 많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깨어 있을 때 야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기는 것도 이 그렐린의 폭주에 의한 거죠.
렙틴 같은 경우로 이렇게 분비가 되고 있는데, 렙틴의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제 비만이신 분들을 살펴보면, 특히 렙틴 저항성, 렙틴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는데도 불구하고 렙틴이 기능을 못하는 거죠. 이런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계속해서 하지 않았더니 아침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아침에 분비돼야 될 그 그렐린, 아침 식사 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렐린의 피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렐린이 계속해서 분비되는데도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 아, 이 사람은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렐린이 분비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밥맛이 없다는 사람들, 식사를 규칙적으로 못하는, 아침에 밥맛이 없어 식사를 못 하신다는 분들 잘 살펴보면 식사의 불규칙성이 그렐린 호르몬의 규칙성을 깨었고 밥맛을 얻게 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렐린하고 렙틴의 저항성과 그렐린의 폭주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1번, 아침에 절대 그러지 않는다. 새끼를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먹는다. 물을 마셔서, 충분히 마셔서 갈증을 배고픔, 허기로 이제 그렐린이 착각하지 않게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한다. 배가 고프면 무조건 참지 않고 조금이라도 먹어서 그렐린의 폭동을 막아야 된다. 자, 이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운동은 결코 식욕이 이렇게 더 생길 정도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식사할 때 걱정거리나 나쁜 일은 떠올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렐린 분비가 올라갑니다. 야근이나 밤샘 근무를 하면 그렐린 분비가 촉진돼서 식욕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충분한 수면을 이렇게 취해주는 굉장히 중요하고, 일찍 자는 것이 큰 보약이죠. 일주일에 2에서 3일은 마음껏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가 생활이나 명상 같은 스트레스 푸는 행동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렙틴의 저항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세포의 총량을 굉장히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그렐린에 따른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폭주 현상들을 막으면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렙틴은 충분하게 활동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식사 시간을 좀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 15분 후에 렙틴이 이렇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식사 시간은 15분 이상 천천히 이렇게 씹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줄여야 돼.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줄여야 돼.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죠. 인슐린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혈당을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집어넣어서 혈액 속의 당을 조절하고 우리 몸이 필요로 할 때 에너지를 꺼낼 수 있게 도와주는 에너지 호르몬입니다. 근데 인슐린이 과도하게 많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문제를 일으키죠. 인슐린이 과도하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인슐린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된다는 것이고, 이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저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혈당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 에너지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근육 속에 에너지를 잘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의 기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인슐린의 저항성을 해결하는 것이 근육을 늘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슐린을 다이어트 하려면 인슐린을 혹사시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음식의 양을 조절해야 됩니다. 먼저 과식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과식을 하는 거죠. 특히 탄수화물 많이 먹는 거. 두 번째, 같은 양을 먹더라도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인슐린을 혹사시키는 거죠. 따라서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데요. 오른쪽에 표에서 보시면 고혈당 지수 음식은 정제가 많이 된 흰색에 가까운 그런 탄수화물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혈당 지수 낮은 음식들은 자연에 가까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천연색이라고 볼 수 있죠. 저항성成분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자연에 가까운 색깔이 알록달록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알갱이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 속도가 너무 빠른 것도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입니다. 인슐린의 급격한 분비를 부르면서 인슐린이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니까 인슐린이 허겁지겁 많이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 시간도 너무 빨리 먹으면 인슐린이 굉장히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다음 식사 때 이렇게 보상하려고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렙틴이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포만감을 부족하게 느끼고 먹어도 항상 배고픈 느낌을 가지게 되면서 심리적 허기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 사람도 가장 힘든 게 밤에 이렇게 너무 밤늦게까지 일을 할 때 가로를 느끼죠. 그래서 야식 8시, 9시 이후에 식사를 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해서 도와주면 좋은데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인슐린 혼자 모든 힘든 부분을 다 해야 되겠죠. 자, 인슐린을 기분 좋게 하는 것.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려면 인슐린 기분 좋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절식한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반식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밀도를 줄여야 되죠. 저혈당 지수. 그 제가 항상 소개하고 있는 콩기름 찬밥. 그리고 저항성 정목이 풍부한 식이섬유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젓가락으로 거꾸로 식사법. 채소가 아닌 반찬 한 번, 밥 한 번. 채소가 아닌 반찬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식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게 좋죠. 그래서 15분 타이머처럼 요새 스마트폰에도 이런 기능이 많으니까 자신의 어떤 식사 시간을 한번 타이머로 재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야식은 금지하면 되겠죠. 그리고 식후 30분에 가벼운 산보를 해주시면 인슐린 기능이 좋아집니다. 자, 인슐린 장성을 줄여야지 인슐린 기능이 좋아지면서 인슐린이 우리 근육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육이 이 호르몬이 많으면 너무 힘들어한다. 근육이 잘 키워져야 한다.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면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 근육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공장이 같습니다. 성장 호르몬의 저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슐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호르몬들에게도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끼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정하게 있으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집중력이 높이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이렇게 많이 분비되게 되면 체지방을 축적하고 위기 상황에 우리 몸을 대비시키는 차원에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비만, 면역자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주는 영향을 줄이려면 황산화 음식을 충분하게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셀레늄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죠. 이를 위해서는 폴리페놀, 카테킨, 비타민이 함유된 제철 과일과 채소 섭취를 전보다 10% 늘려주십시오. 그리고 10분 더 웃습니다. 웃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게 너무 인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10번 웃고 10번 제가 칭찬하라고 그러죠. 10피 10칭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줄어드는 이게 정상적인 호르몬의 피드백 훈련이거든요.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운동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적절하게 운동을 하면 그 운동 자체가 머릿속에 있는 나쁜 생각을 없애고 스트레스 줄여주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셔주는 것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 미치는 여러 가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화학 분노를 다스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생각 중지 훈련. 생각 중지 훈련. 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자, 눈을 감고 머릿속에 생각을 비우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자, 화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이렇게 눈을 바로 감고 생각 중지 훈련을 하면서 호흡에 집중하는 화 분노 깔아앉히기 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화나 분노를 깔아앉히는 생각 중지 훈련, 그 다음에 호흡 집중 훈련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신기하게 화와 분노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근육을 줄이는 3가지 호르몬을 조절하는 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호르몬 모두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고 필수적인 호르몬이지만 이 호르몬들 자체가 균형을 잃었을 때는 우리 몸에 치명적인 상흔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이 3가지 호르몬을 잘 조절하는 오늘 법을 저와 함께 공유하시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유쾌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